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특히 한국경제신문의 이면우의 모닝 루틴하고 제이야 비즈바 분석 자료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경제랑 시장의 핵심 동향들, 중동 문제부터 국내 정책 변화, 또 산업별 움직임까지요. 네. 오늘 목표는 좀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핵심적인 비즈니스 통찰력을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정학적 변화, 국내 정책, 또 막 떠오르는 기술 트렌드,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네. 그럼 일단 가장 큰 변수였던 중동 상황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휴전 합의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었죠. 이게 한 10일 정도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도 네.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양측 다 확전은 좀 피하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합의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막 싸우다 멈춘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된 긴장 상태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 점이 역설적으로 중동 리스크는 오히려 좀 낮추면서 국제 유가 안정 가능성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자재 비용 부담 큰 기업들한테는 좀 숨통이 트이겠네요. 네, 그렇죠. 투자 심리에도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그런 글로벌한 변화 속에서 또 국내를 보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 이게 또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특히 기업인 출신 발탁이 좀 눈에 띄던데요. 맞습니다. 과기부 장관 후보로는 LG AI 연구원장 지내신 분, 또 중기부 장관 후보는 전 네이버 대표였죠. 한성숙 씨. 네. 이게 AI나 IT, 스타트업 같은 이런 신기술 분야를 확실히 키우겠다. 이런 좀 실용적인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이버 주가도 좀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죠. 다만 농림부 장관은 유임됐잖아요. 네. 송미령 장관. 네. 그러면서 이제 양곡관리법 같은 그러니까 정부가 쌀매입을 의무화할 수도 있는 그런 법안 추진은 계속 좀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관련 업계 영향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책이 이렇게 기술을 좀 강조하는 흐름인데 이게 또 산업 현장 변화랑 맞물리는 것 같아요. 특히 뷰티 시장. 와, 이거 정말 흥미롭던데요. 정말 그렇죠. 뷰티테크 기업 APR 있잖아요. 네, APR. 상장한 지 한 1년 4개월 만에 LG 생활건강 시총,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는 거, 이거 진짜 놀라운 소식이죠. 와,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부스터 프로 만든 기기 하나가 잘 팔렸다. 이게 아니고요. 그 기기를 팔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화장품 구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기기 팔고 화장품도 팔고. 그렇죠. 기술 기반의 홈뷰티 시장이 이렇게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크고 있다는 증거죠. LG생활건강도 보면 LG전자 프라엘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대응에 나섰잖아요. 네, 봤어요. 이제 정말 기술 없이는 좀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기술하면 또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LS 일렉트릭 소식도 좀 재밌었어요. 전통적인 전력기기 회사가 AI 쪽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고요. 제어 시스템이 엔비디아 AI 서버에 간접적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인데요. 간접적으로요? 네. 이게 AI 서버가 워낙 연산을 많이 하니까 열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발열 문제. 네, 요걸 식혀주는 액체 냉각 기술,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LS 일렉트릭은 이 분야 세계 1위인 버티브라는 회사의 부품을 납품하고 그 버티브가 엔비디아랑 협력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한 달이 건너서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같은 최첨단 기술 발전이 결국에는 이런 기반 시설, 소위 배관 역할을 하는 기술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전통 기업의 성공적인 변신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다른 빅테크 기업으로도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도 좀 엿보이고요. 기술 기업들 말고 유럽에서는 또 방산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진다고요? 이것도 좀 시대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독일의 방산 기업 라인메탈이 명품 브랜드 구찌 같은 거 갖고 있는 캐링 그룹 있잖아요. 네, 캐링. 거기를 밀어내고 유럽 대표 우량주 지수인 유로스톡스 50에 들어갔어요. 와, 명품을 밀어내고 방산 기업이. 네, 이게 그냥 한 기업이 잘 나간다 이걸 넘어서서요.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 방위 산업의 위상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확실히 어떤 산업이 뜨고 지는지를 보면 시대 흐름이 일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실제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국내외 시장 움직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국내 증시를 보면요.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될 거란 기대감에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좀 붙으면서 코스피 3,000선을 지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테마별로 보면 카카오페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을 줄인 암호화폐죠. 이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 또 펩트론 같은 신약 개발 기업은 비만 치료제, 전임상, 그러니까 동물 실험 단계 결과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군요. 해외는 어땠나요? 뉴욕 증시. 뉴욕 증시는 역시 중동 리스크 완화 덕분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고요. 아, 테슬라. 반면에 그 비만 치료제 선도주자인 노보노디스크는 차세대암 임상 결과가 좀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역시 기술 혁신, 또 지정학적 요인, 이게 계속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좀 정리해보면요. 중동 리스크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고 또 정부의 좀 실용적인 인선이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가운데 AI나 뷰티테크 같은 기술 기반 산업 그리고 방위 산업 이런 쪽이 확실히 떠오르는 모습이네요. 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꾸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래도 기술 혁신이나 정책 변화 같은 키워드를 잘 따라가면 분명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요직에 AI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동시에 LS 일렉트릭의 냉각 기술처럼 AI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정책 방향과 기술적 필요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게 될지 혹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